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8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이제 개막전이죠. 그래서 개막전이기 때문에 좀 소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2월 회차라서 좀 소액으로 가기에도 좀 어려운 회차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K리그에서의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뭐 변동 사항들, 그리고 유관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초안을 일단 준비를 해왔고요. 이적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를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만 제 기준에서 이제 주요 선수들만 포함을 시켰고, 유관중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10%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로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 전북 대 9위 서울의 경기고요.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 그리고 지난 시즌 좋지 않았었던 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모라이스 감독이 나가고 김상식 감독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류제문, 그리고 일류첸코, 이유현 등을 영입을 했고요. 최영준, 그리고 김승대가 임대해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손준호가 이적을 했고, 조규성은 이제 입대를 했죠. 그리고 이수빈 같은 경우에는 최영준과 이제 임대가 이제 다시 가면서 이제 포항으로 다시 갔고요. 신영민 선수도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아웃된 선수들을 보면 손준호 선수 외에는 전북에게 있어서 큰 타격을 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전급의 선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의 이적 시장은 공격에서의 이런 일류첸코, 그리고 중원에서 류제문, 그리고 최용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합류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김승대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김상식의 이제 감독 대비, 그리고 일류첸코와 구스타보 이 두 명의 선수를 어떻게 공존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자축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았죠. 뭐 이유현 선수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주영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좌측 풀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여전히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최철순을 쓸 수도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진성 감독이 왔고요. 광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진성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박정빈, 그리고 나상호, 팔로세비치, 홍준호를 영입을 했고요. 박정민 같은 경우에는 전남과의 문제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전남에게 아마 위협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서울로 이제 이적을 할 것 같고요. 한승규, 그리고 윤영선, 주세종, 김원식이 아웃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말씀드렸다시피 강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진성 감독을 데려왔다라는 점과 일단 영입 자체가 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나상호도 그렇고 팔로세비치도 그렇고요. 수비적으로 홍준호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적한 선수들, 아웃된 선수들을 보면 중원에서 이런 한승규, 주세종, 김원식이 빠졌는데 중원에 대한 보강은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은 원래 뭐 중원이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적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경기는 유관중으로 진행될 경기고 두 팀 다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감독의 차이점은 김상식 감독은 이제 코치에서 감독이 된 경우고, 박진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팀을 바꾼 거여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영입과 임대에서 이런 복귀한 선수들, 그리고 서울의 중원 보강에 대한 아쉬움,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이나 나갔기 때문에 뭐 기성용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수비형 미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뭐 주세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김원식 선수가 나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전북 상대로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초안에서는 이 경기는 전북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경기이긴 한데 한 80%까지가 넘어간다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 투표율까지는 조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안에선 단통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전북이 압도적이고요. 자, 2번 경기입니다. 6위 전남 대 12 아산의 경기입니다. K리그 2 경기고요. 지난 시즌 무자비 팀의 전남, 그리고 꼴등의 아산의 경기입니다.
전남은 고대양리, 박희성 선수를 영입을 했죠. 김다솔, 사무엘, 김영욱 그리고 알렉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박대한 그리고 에르난데스, 줄리안, 곽강선 그리고 이유현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줄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웃된 선수들 중에서 줄리안은 뭐 어차피 전봇대 역할을 뭐 키만 큰 선수였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어 보이지만 에르난데스는 개인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르난데스 그리고 이유현, 곽강선의 아웃은 다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입된 선수들 박희성과 용병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김찬, 이은범, 박세진, 최규백, 마테우스, 류에이, 알렉산드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웃된 선수들은 브루노, 무야키치, 헬키스트 선수가 아웃이 됐고요. 김찬과 최규백, 박세진, 이은범 등 영입 자체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웃된 선수들 중에서 뭐 무야키치나 헬키스트는 뭐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도 못했었고 헬키스트는 뽀록골 아니고는 뭐 그렇게 막 좋았었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어 보이지만 브루노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했어서 이 선수가 아웃된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아산의 공격은 이제 브루노와 김찬의 활약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루노가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용병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박희성도 오랜만에 K리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빠진 전남의 공격진을 믿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산의 영입이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남이 일단은 홈에서의 경기고 쉽게 지지 않는 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남을 아산이 뚫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박 그리고 역습 이런 부분을 준수했었던 아산이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했었던 지난 시즌의 모습이었었는데 이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제대로 된 보강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남이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남 쪽으로 한 60% 정도의 투표율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안에서는 전남의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전남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대구는 박기동, 문경건 키퍼, 그리고 이용래, 안용우, 이근호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김진혁 선수가 전역을 했습니다. 김선민 그리고 황태현, 대안, 신창무, 김대원, 구성현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영입과 이탈된 선수를 봤을 때 이거는 연령대가 더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선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원으로 뭐 플레잉 코치로 이용래도 있겠고요. 뭐 안용호 선수가 뭐 대체가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구성윤도 물론 문경건 키퍼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대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대원의 대체자가 이근호를 영입을 했는데 이근호 정말 좋은 선수지만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대구의 장점이 이제 빠른 역습인데 그게 이근호를 앞세워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템포를 오히려 잡아먹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대구의 이적 시장인 것 같고요. 박기동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 선수가 부상이 잦으니 대체가 가능하고 또한 뭐 후반에 에드가와 교체가 아니라 이 중원에서의 교체를 하고 이제 뭐 트윈타워 역할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엔 김승준, 김호남, 양동현, 김상원, 윤영선, 정동훈, 나성은 무릴로, 이영재, 박주호, 한순규, 박지수 등 영입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영입을 했고요. 아웃된 선수들은 마사, 말로니, 안병준, 모재현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영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를 봤었던 분들이라면 영입 선수들을 다 알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름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뭐 부산에서의 김승준, 뭐 인천에서의 김호남이나 성남에서 양동현, 뭐 포항에서의 좌측 풀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상원이나 FA서울에서 보여줬던 뭐 윤영선, 뭐 이런 선수들, 뭐 강원에서의 이영재나 전북의 무릴로, 울산의 박주호, 서울의 한순규, 굉장히 좋은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웃된 선수가 에이스였던 두 명이었던 안병준과 마사인데 안병준의 역할은 그래도 대체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마사가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마사에 대해서 한승규나 무릴로 선수가 대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는 두꺼워지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 마사와 안병준을 지켜내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구가 정배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수원이 승격팀이고 대구는 최근에 시즌에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팀이라서 그리고 대팍에서의 경기라는 점 때문에 투표율이 좀 어느 정도 몰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김선민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김선민이 있었을 때 중원에서 좀 고생하고 수비적으로 도움이 됐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원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류제문도 없기 때문에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세징야, 에드가, 이근호 라인이라면 다 30대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어서 지난 시즌 김대원이 좋지는 않았지만 대구의 빠른 카운터가 살아나기에는 이 3명의 라인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영입된 선수들이 이름값이 좀 있는 선수들이고 스쿼드 전체의 보강이 좀 잘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의 대구라면 저는 수원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홈경기라는 점과 수원이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가 좀 아쉽고 의외로 이근호가 다시 또 대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선 승무패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경기고요. 포항은 임상엽, 그리고 신강훈, 신진호, 그랜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수빈 선수가 전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아웃된 선수는 오닐, 그리고 최영준, 팔루세비치, 일류첸코, 김강석, 김상원, 심동훈, 하창래 등이 아웃이 됐습니다. 영입에 비해서는 좀 아웃된 선수들이 많고요. 영입된 선수들이 뭐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에서 신진호를 영입을 했다라는 게 뭐 어쨌든 두 팀이 라이벌 관계인데 어쨌든 뭐 영입을 했으니까 이 영입된 선수들이 나쁘진 않지만 이탈된 선수들 특히나 수비에 있어서 이 주전 센터백이었던 김강석, 하창래 이런 센터백 라인을 다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뭐 하창래는 입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특히 수비 보강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라는 점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오반석, 그리고 김강석, 그리고 김현, 오재석, 윤용호, 아길라르, 네게바, 델브리지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짭스타보, 그리고 이재성, 김호남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인천은 이재성과 김호남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보강 자체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인천의 불안했던 수비 쪽이 오반석 그리고 김강석 이렇게 또 오재석까지 해서 어느 정도 영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희 키퍼가 지난 시즌만큼 고생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은 일단은 무구사 선수가 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경기에서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포항이 영입된 선수들이 괜찮고 무구사가 일단 인천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이탈도 팔루세비치나 일류첸코도 있고 수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격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포항이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강이 좀 잘 됐고 수비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인천은 처음이라서 이 경기도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기동 감독의 포항이고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고사가 없는 인천이라서 의외로 지루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안에서는 이 포항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부산은 페레즈 감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준수, 박정인, 안병준, 발렌티노스, 정훈성, 최준, 이상원 등 젊은 선수들의 영입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최준이나 이상원이나 뭐 박정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요. 아웃된 선수들을 보면 김승준이나 윤석영, 이정엽, 김현, 김문환, 박준강, 빈치신코, 호물로, 이동준 등 강등이 되면서 좀 아웃된 선수들도 역시 많습니다. 호물로나 이동준, 이정엽 이렇게 3명의 공격을 담당했던 선수들의 이탈과 이 에이스라고 볼 수 있었던 김문환 선수의 이탈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영입 자체는 뭐 안병준이나 뭐 수비에서의 발렌티노스나 뭐 최준도 좋고요. 우리 이상원, 뭐 박정인 이런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병준 선수가 다시 2부 리그로 간 점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 황태현, 그리고 김정한, 장윤호, 바비오, 고재현, 김경민, 베네가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웃된 선수는 이시영과 스쿠타파스가 아웃이 됐고요. 이랜드는 영입도 좋고 레안드로 선수를 지켜냈습니다. 영입된 선수들을 봤을 때 뭐 바비오도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김정환은 광주에서 지난 시즌 조커로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황태현은 뭐 대구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진 못했지만 U2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고, 김선민은 뭐 대구에서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적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이랜드는 영입된 선수들이 많고 부산은 아웃된 선수와 영입된 선수 모두 많습니다. 감독까지 좀 바뀌어서 스타일이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랜드가 지난 시즌 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인 보강은 좀 잘 됐지만 수비 쪽에서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어떤 스타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격에서의 안병준, 그리고 이 역습을 나아갈 때 이상원이나 박정인 등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 역습에서의 공격이 좀 날카로운 모습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뒷공간이라면 저는 부산이 득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부산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아직 초안이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과 투표율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부산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1무로.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이제 광주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차정원, 제리치, 니콜라우 선수를 영입을 했고 크르피치와 타가트, 임상엽, 한희건, 김종우, 명준재, 그리고 박상희 선수가 아웃이 돼서 아웃된 선수들이 좀 많지만 그에 반해 좀 영입된 선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뭐 백승우 선수가 이게 말이 많죠. 유소년 시절에 수원의 지원을 받았었고 K리그로 오면 수원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과의 협상을 하고 있었어서 수원 삼성이 약간 뭐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과의 협상은 아예 틀어졌고요. 아마도 수원이 영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수원은 이탈자에 비해서 영입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박건하 감독 부임 후에 지난 시즌 뭐 아챔에서도 그랬고 후반기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이기 때문에 이 영입된 선수들, 특히나 제리치 같은 선수들을 보면 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된 선수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선수는 박상혁 한 명인 것 같아요. 명준재도 그렇게 수원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김종우는 경기에 출전을 많이 못했었고, 한희건은 드리블만 했고, 크리피치나 타가트는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박상혁 제외하고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엔 김호영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감독 대행을 지난 시즌 하다가 아웃이 됐었었는데 이제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김종우와 송승민, 박준강, 곽강선, 김원식, 윤보상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마르코와 임민혁, 김정한, 홍준호, 아슐마토프, 여름, 율리안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광주도 포항처럼 이 주전 센터백이었던 홍준호와 아슐마토프의 이런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아웃이 됐고요. 주장이었던 여름이 이탈을 했고, 그리고 크랙의 역할을 해줬던 윌리안 선수, 그리고 조커로 보여줬었던 이런 김정한 선수의 아웃이 좀 아쉽고요. 이 보강은 좀 잘 했으나 이탈자와 비교했을 때 마르코 선수만 제외하면 오히려 스쿼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영입된 선수들과 아웃된 선수를 비교를 했었을 때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았었던 광주고, 대부분 이번 시즌 강등 후보로 인천이 아니라 인천은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성남과 광주가 이제 강등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광주는 수비에서의 이탈도 문제고요. 그리고 공격에서의 이런 이탈이 너무 큽니다. 펠리페와 엄원상을 지켜낸 점은 좋지만 지난 시즌 광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리안과 펠리페, 엄원상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약해지는 광주였는데 그중 쿨에긴 윌리안 선수가 아예 이적했다라는 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수비에서의 이탈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수원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원은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플랜 B에 대해서 박건하 감독이 보여준 적이 없어서 시즌 중후반에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고 영입된 선수와 기존 선수들의 조화를 잘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즌 초반에는 수원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총 6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아직은 이 경기를 보지 못했고 지금 부상자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